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 소비 쿠폰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장 보러 가면 장바구니가 금방 차고 계산대 앞에 서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기엔 이런 지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2차 소비 쿠폰이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분들만 받을 수 있고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또 어떤 분들이 제외되는 건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신청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죠. 이번에 지급되는 규모는 전 국민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왜 못 받느냐? 바로 고소득, 고자산층은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인데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210% 이하를 지급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10%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죠.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 원까지, 2인 가구는 약 825만 원, 3인 가구는 약 1,055만 원, 4인 가구는 약 1,28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다면 상위 10%로 분류돼서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달에 5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아쉽게도 이번 쿠폰 대상에서 빠지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서 소득을 합산하면 이 기준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중요한데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그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소득은 많지 않아도 집값 때문에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죠. 또 하나, 금융자산도 함께 따집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역시 상위 10%로 분류돼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집값과 금융자산, 이자소득까지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자산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소득은 거의 없지만 오래된 집 한 채 때문에 제외되는 건 아닐까? 또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데 소득 합산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되는 건 억울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고령 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히 소득과 자산 합계만 보지 않고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최종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최종 발표가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9월 10일 전후로 최종 지급 기준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잠정안이고 정부 TF에서 논의 중인 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내가 받을 수 있겠다 혹은 조금 불안하다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9월 10일 전후에 발표되는 최종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셔야 준비가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신청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전체 국민의 약 90%가 대상이고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 즉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금용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의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구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최종 기준은 9월 10일 전후로 발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금은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 받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꼭 챙길 수 있는 기회니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소비 쿠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차 소비 쿠폰의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환수 조건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쓰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9월 22일 시작해서 10월 31일 마감입니다. 딱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셔야 하고 마감일을 넘기면 아무리 대상자라 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서로 알려주셔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본인 확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만 있으셔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까먹으신 분들 혹은 휴대폰 인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직원분이 도와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단, 방문 신청 시에도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급 방식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지역협회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 즉 약 2달 정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있어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사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병원과 약국, 미용실, 음식점, 카페, 심지어 학원이나 문화센터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특히 사용처가 더 확대돼서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형 마트 중에서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일부 매장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으니 내가 받은 지역협회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 바로 환수 조건입니다. 나는 신청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을 속여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긴 게 나중에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 시점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돼서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할 때는 대상이었는데 그 직후 큰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 거래로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정부가 사후 확인을 통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사용 기한 안에 다 쓸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건 환수라기보다는 자동 소멸인데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바쁘다 보니 못 썼다, 조금 남겨뒀는데 날짜를 깜빡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받으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실제 사용 팁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소비 쿠폰을 병원 진료비나 약국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드시는 약이나 건강검진 비용에 보태 쓰실 수 있죠. 또 하나, 식비 부담 줄이는 데에도 아주 좋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음식점, 카페 등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들 겁니다.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나로마트에서 장 보실 때 쓰실 수 있으니 더욱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100% 소진 전략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쿠폰을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지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야 하는 생필품,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자주 가는 마트나 약국, 이런 데서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기간 내에 무리 없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은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슈퍼, 약국, 병원, 음식점, 미용실, 카페, 문화센터, 학원, 그리고 하나로마트 같은 일부 대형 매장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하고 잘못된 신청이나 소득재산 은폐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편한생활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소비 쿠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